자, 이제 2차 부등식의 해법에 대해서 봅시다. 첫 번째로 일단 fx가 gx보다 크다의 그래프적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gx라는 두 함수를 두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한번 더 봅시다. 얘를 y는 fx. 그 다음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두었을 때, 자, 이때 교점이 생겼죠. 이때 이 교점을 우리가 알파라고 두고 x의 좌표를 알파라고 두고 베타라고 한번 두어본다면 때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크다라는 얘기는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fx라는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은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주려면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값이 베타였으니까 베타라는 값보다 오른쪽으로 x값이 만들어져야 되고 알파라는 값보다는 왼쪽으로 x값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그래프에서의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그럼 x는 알파보다 작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반대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아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gx라는 그래프가 fx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어디야?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fx보다 gx가 위쪽으로 그려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x의 값이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은 요 공간에 생겨야 되죠. 그래서 x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알파 이상 베타 이하구나라는 의미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크다의 의미는 그래프가 위에 그려질 때, 작다의 의미는 그래프가 아래에 그려질 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타내는 x값의 범위가 바로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이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봅시다. 2차 부등식은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식과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하겠죠. 이때 a는 0은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작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네 가지가 바로 2차 부등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함수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때 a는 양수인 상태에서 생각합시다. 자, 그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판별식에 따라서 우린 뭐 할 수 있어요? x축과의 교점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이때 이 두 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둘게요. 그리고 x축에 접할 때 언제죠? 판별식이 0일 때죠. 이때 이 접하는 점을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 x축과 안 만나는 경우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예요. 자, 그럼 지금 a가 양수일 때의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 세 종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2차 부등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상.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작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네 개의 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거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큰 첫 번째 그림에서는 어디를 찾는 거예요? 0보다 큰 쪽이니까 x축 위쪽 여기를 찾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를 나타내 주려면 알파보다 왼쪽으로, 베타보다 오른쪽으로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알파보다 작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이상, 등호가 붙은 거죠. 그러면 위식에 등호만 주면 되겠죠. 같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표현하면 되니까요. 다음 세 번째 식은요. 이 2차식이 0보다 작아지는 거죠. 0보다 작은 거. 그럼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부분 어디예요? x축 아래쪽 여기죠. 그러면 x값들은 어떻게 돼? 요 사이에서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따라서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0 이하일 때는 등호를 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래프 자체가 2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대. 그럼 x축 위로 그려지는 부분은 어디냐고요? 여기 알파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 0보다 큰 쪽이죠. 따라서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돼요. 알파일 때만 제외하고는 다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럼 0 이상이면 어때요? 0 이상이면 0이 되는, 즉 알파일 때도 성립하는 게 되니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럼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그래프에서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없습니다. 다음 0 이하인 부분. 자, 0인 부분은 존재하죠.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만 0인 부분은 존재하니까요. 그때 해는 x는 알파. 이렇게 해가 한 개만 생기는 부등식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그림은 어때요? 세 번째 그림 x축 위로 그려졌어요. 그럼 여기에 그려진 그림들은 다 0보다 큰 값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0보다 크다? 모든 실수가 돼요. 두 번째 0 이상? 모든 실수가 되겠죠. 세 번째 0보다 작다? 해가 없습니다. 0 이하 역시도 해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 풀이를 볼 때요. x절편, 즉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가 음수일 때. 지금 우리는 양수일 때 봤어요. 그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이 a가 음수라고 한다면요. 양수를 만들어서 이 부등식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양수 만들면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그럼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보면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가 있죠. 항상 성립할 때. 항상 성립한다 무슨 소리야? 해가 모든 실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해가 모든 실수가 될 때가 지금 여기서 언제예요? 여기 모든 실수죠. 여기 모든 실수예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클 때예요. 그럼 주어진 이 식이 항상 0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주어진 이 식이 항상 0보다 커지려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요? 얘를 2차 함수로 봤을 때 모든 그 그래프 자체가 x축 위로 그려져야 돼요. 그럼 다 x축 위로 그려지려면 아래로 볼록이어야 될 거고 x축과 안 만나야겠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 a는 양수여야 될 거고요. 그 다음 x축과 안 만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럼 a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 2차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게 돼요. 되겠습니까? 자, 이걸 첫 번째로 둘게요. 그럼 두 번째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0 이상이.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 안 만나도 되고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접하는 것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A는 양수여야 하고 앞에 그림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고 뒤에 그림은 판별식이 0일 때니까요. 아, A는 양수고 판별식은 0 이하면 되는구나. 요러한 조건이라면 2차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상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아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다 0보다 작아지려면 일단 X축 아래로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X축과 안 만나야 돼요. 그럼 일단 위로 볼록이니까요. A는 음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없어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면 지금 3번식은 항상 성립하는 게 되겠죠. 자, 네 번째 등호가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면 돼요? 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갔어. 그럼 이 그림과 접하는 그림까지 성립하는 거니까요. A는 음수고 D는 0 이하가 되면 되겠죠. 자, 지금처럼 1, 2, 3, 4번에 항상 성립하는 조건을 잡을 수 있다면 반대로 모두 되겠어요. 해가 없을 조건들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잡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번엔 2차 부등식의 해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2차 부등식의 해 일반적인 경우에요. 판별식 0보다 클 때. 그럼 2차 부등식의 해를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아래로 볼록에 두 교점이 생겼어. 그래서 0보다 큰 걸 찾으래. 그럼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걸 찾으래. 그러면 알파와 베타 사이고 이렇게 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그럼 예를 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있을 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요.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 요거 찾자는 얘기죠. 얘를 그래프를 그려주면 아래로 볼록에 마이너스 1과 4가 되는 거고 그럼 0보다 큰 쪽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이니까 따라서 해는 어떻게 된다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으나 x-알파, x-베타 인수분해를 이렇게 한 게 0보다 크면 x는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x는 큰 것보다 커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대로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아지게 되면요. 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0보다 작은 쪽, 요 아래쪽을 보는 거니까 x의 범위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아. 즉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아진다. 이게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풀이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무슨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주어지면 인수분해된 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를 썼던 내용을 2차 부등식에서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해가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두었을 때 최고차의 x제곱의 개수를 1로 하는 2차 부등식을 작성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인수분해하면 알파 베타를 갖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요런 꼴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얘가 0보다 커져야 되는지 작아져야 되는지를 보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x가 지금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니까요. 이때 2차식은 0보다 작아야겠죠. 0보다 작을 때 해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부등식에도 등호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 생겼어. 이거 x제곱의 개수를 3으로 한다면요. 그럼 이때 2차 부등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x제곱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는 건 똑같죠? 거기에 2차식이 0보다 어떻게 된 거야? 커지는 상태가 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 x제곱의 개수가 얼마가 되래? 3이 되래. 아, 그럼 구해놓은 여기에다가 3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x제곱의 개수가 그냥 1이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1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개수가 마이너스라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할 때는 항상 부동의 방향도 바꿔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해나 2차 방정식의 해나 근과 계수의 관계 써먹는 거 똑같습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죠. 1번이에요. 1번.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해를 구하래. 자, 일단 뭐 해야 된다고요? 인수분해 하시라고요. 그럼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는 0 이상이고, 자, 2차 식이 0 이상. 2차 식이 0보다 커지게 되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예요. 따라서 x는 작은 거, 이거 0 만들고 이거 0 만드는 값 중에 큰 것과 작은 거 나누란 얘기죠. 그럼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고 또는 x는 2보다 크다인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에도 등호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예요. 그랬더니 이것의 해가 뭐가 나왔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는 6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ax-2의 제곱 더 마이너스 b의 x-2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이것의 해를 구하라. 이게 문제네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지금 2차식이 0보다 작다인데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이런 식의 해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해가 나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겠어요? a의 부호가 음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일단 a의 부호는 음수고요. 자, 그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6을 인수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x의 제곱 두근의 합 마이너스 5x 두근의 곱 마이너스 6. 자,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b는 얼마하고 같아요? 마이너스 5a. 그럼 c는요? 마이너스 6a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면 BC를요, 다 A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의 x-2의 제곱 더하기, 빼기 B의 x-2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인데, 이때 B와 C에다가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A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A, x-2의 제곱 더하기 5A, x-2 더하기 C 대신에 마이너스 6a는 0보다 크다. 자, 그런데 여기서 a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a는 무슨 수? 음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a를 약분하면서 부동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x-2의 제곱 더하기 5의 x-2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전개를 해서 x에 관한 식 만들면 되는데요. 얘네를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요. x-2라는 걸 치환합시다. 요거를. 뭐 x 치환을 해서 요 x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5x-6은 x-1과 x 플러스 6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x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보는 누구의 값? x-2의 값이 마이너스 6과 1 사이라고요.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연립부등식이네요.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서 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공통 부분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고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해로 줄 수 있는 건 뭐죠?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x는 4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연립부등식의 해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데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답니다. 공통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4보다 큰 이 형태는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해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해에서 줄 수 있는 게 뭐뭐예요? x는 a보다 작고 또는 x는 3보다 크다 라고 주던가 아니면 x는 3보다 작고 또는 x는 a보다 크다 라고 주던가죠. 그런데 공통분이 3과 4 사이니까 3보다는 큰 값이 들어가야 돼서 얘 역시도 줄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아, 그럼 주어진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는요. 지금 이것과 이것의 공통 부분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통 부분을 구할 때는 수직선 상에다가 그려서 표현하세요.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a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하나. 다음 두 번째는요. x는 a보다 작고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그런데 이 a가 어딘지 우리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요렇게 들어가면 어때요? 공통 부분이 3과 4 사이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이쪽이 아니라 어디에 생겨야 돼?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쪽으로 내려가야겠네요. 되겠습니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지만 뭐만? 3과 4 부분만 공통 부분이 된다예요. 자, 근데 a하고 마이너스 a가 같아도 될까요? 네, 둘 다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식이기 때문에 같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a는 0 이하다라는 조건이 하나 생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a가요. 마이너스 a가 뭐보다 3보다 큰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a의 4 이런 형태가 돼버리니까 또 공통 부분이 3과 4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마이너스 a는 3보다 작은 쪽에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아도 될까요? 네, 같아도 되겠죠. 둘 다 등호 안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면 주어진 조건처럼 공통범위를 3과 4로 갖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면 이 그래프 자체가 다 0보다 큰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x축 위로 그려져야 되겠네. 그러면 요럴 때의 조건이 뭐였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에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요렇게 되겠지. 자, 얘가 0보다 작아지도록 따라서 k-4가 0보다 작습니다. 자, 2차식이 0보다 작아졌네. 그럼 k의 범위는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즉 k가 0과 4 사이면요. 주어진 이 2차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번 문제는 a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여기에서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 그럼 여기서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요. 얘가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 x제곱의 개수가 0인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네는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가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1, x제곱의 개수가 0인 경우와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닌 경우로 생각해서 가셔야 돼요.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x제곱의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두 가지로 생각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얘가 0이면 어때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상태죠. 그럼 여기서 또 두 가지로 a가 1이면 어때요? 1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0, 0에서 1은 0보다 크다.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는 모든 실수
그러면 a가 1이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때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0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x가 6분의 1보다 작을 때만 성립하는 거죠. 그럼 조건에 맞지 않는 값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은 안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 0이 아니야. 자,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이 되네요.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0보다 커지려면 아래로 볼록의 x축 위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x제곱의 개수는 양수여야 하고, 자,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조건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요거 계산하면요.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니까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a는 큰 것보다 크다. 이 상태의 해가 나오고요. 두 번째 판별식을 계산해 봅시다. 자, 9에 a-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제곱 마이너스 1은 a-1, a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1로 묶어줍시다. a-1로 묶으면 9a-9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4a-4가 남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a-1에 5a-13 한 개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a는 1보다 크고 5분의 13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니까 공통 부분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수직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고 그 다음 1부터 5분의 13까지. 그럼 공통부분 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1보다 크고 5분의 13보다 작으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해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정수 a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첫 번째에서 a는 1이어도 됐습니다. 그러면 종합해주면 a는 1 이상 5분의 13 미만인 정수의 개수예요. 자, 5분의 13은 얼마야? 2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는 1과 2 두 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볼게요. 세 번째 예제 1번은요.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2는 0보다 작다. 이것의 해를 구하는 거야.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단 절대값 아니 0 이상일 때와 절대값 아니 0 미만일 때 나눠서 계산하시라고요. 그럼 x는 0 이상이면요. x제곱 더하기 x-2는 0보다 작다니까요. x 플러스 2, x-1은 0보다 작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죠. 그런데 원래 x는 0 이상이었으니까요. 이 두 개의 공통 부분 따라서 x는 0 이상 1 미만이 첫 번째에서 나오는 해가 돼요. 자, 그럼 두 번째에서 나오는 해를 봅시다.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죠. 그래서 인수분해 바로 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보다 작아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답니다. 그럼 얘하고 원래 주어진 얘하고 공통범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돼요. 그러면 첫 번째도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두 번째도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얘와 얘의 합집합을 보는 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게 해가 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2차식에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면요. 이거 말고 다른 풀이도 할 수 있어요. 자, 다른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x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x-2는 0보다 작다 해서 우리가 절대값 x의 제곱은 무엇과 같죠? 이거 x제곱과 같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x제곱 대신에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꿔주자는 얘기야. 그럼 얘는 절대값 x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그럼 이때 이 절대값 x라는 걸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인수분해 해버려요.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2와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죠. 자, 그럼 2차식이 0보다 작아졌으니까 절대값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는 무조건 마이너스 음수보다는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이 무엇만 해석해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요것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절대값 하나 들어갔어. 정의에 의해서 x의 범위는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간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x가 3보다 작다예요. 자, 이 상태면 여기 안에 범위를 0 이상일 때 0 미만일 때 나눠서 가야 되는데 2차식을 0 이상 0 미만 나누면 범위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범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절대값이 한 개 들어가 있을 때죠. 그럼 절대값이 한 개 들어갔을 때의 풀이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한 개일 때는 어떻게 돼요? 3보다 작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얘네는 두 가지로 생각해서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한 덩어리 해서 1번식, 그 다음 요렇게 한 덩어리 해서 2번식. 이 1번과 2번식을 연립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예요. 자, 그래서 요거니까요. x-3, x-1은 0보다 크다. 따라서 1번에서 나오는 해는 x는 자, 2차식이 0보다 커졌으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x는 큰 것보다 크다가 첫 번째 해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3보다 작다예요. 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네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해 공식을 쓰면 돼요. 근해 공식을. 그래서 알파와 베타 값을 직접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해 공식을 쓰면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요. b제곱 마이너스 ac죠. 짝수 공식 쓴 거니까.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자, 그러면 2차식이 0보다 작아졌을 때 해는 어떻게 돼요?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수직선 그려놓고 첫 번째는 1보다 작고 3보다 크고 다음 두 번째는요. 2 마이너스 루트 7이면 얼마죠? 루트 7은 약 2점 얼마 얼마니까 이거 0점 얼마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7보다 크고 2 플러스 루트 7보다 작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통 범위는요. 이제 색깔 두 개 다 들어간 곳 여기랑 여기랑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x는 2 마이너스 루트 7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고 2 플러스 루트 7보다 작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다음 예제는 이제 가우스 들어갔어요. 자, 가우스 x-2의 제곱 더하기 가우스 x-2는 0 이하일 때. 자, 가우스 값들은 이제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요. 가우스 x를 n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우스 x가 n이면요. 문제는 얘지. 가우스 x-2는 뭐가 될까요? 가우스 안에 있는 이 정수는 그냥 밖으로 빼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우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n-2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그대로 대입합시다.
n-2의 제곱 더하기 n-2는 0 이하라는 n에 관한 2차 부등식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요. 되겠습니까? 그럼 n-2, n-1은 0 이하 따라서 n은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등호가 들어왔으니까 등호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사이에 존재하는 n, 얘는 뭐예요? 정수죠. 따라서 n은 얼마? 1일 때, 2일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우스 x가 1이 되는 거고 가우스 x가 2를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럼 가우스 x가 1이면 x는 1 이상 2 미만. 가우스 x가 2면 x는 2 이상 3 미만이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1 이상 3 미만이면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